윗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서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 방 바닥에는 흰옷이 한 무더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롱을 반쯤 기대고 자리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눈은 감고 무엇이라고 입술로 소곤소곤 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나 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요섭의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경남 하동의 벚꽃 십리길을 걸으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오키는 아저씨와 뒷산에 놀러 갔다가 아저씨가 아빠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 어머니와 예배당 가는 날 아저씨 방에 놀러 갔더니 아저씨가 어느 예배당에 가느냐고 묻고서는 아니 글쎄 그 예배당에를 오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아저씨가 밥값을 준 봉투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그걸 본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앞으로 아저씨와 어머니 그리고 오키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그러면 하동의 벚꽃과 녹차밭 풍경을 감상하며 소설을 들어보실까요? 이튿날은 일요일인 고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를 가려고 차리고 나서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사랑에 나가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 하고 가만히 방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쓰고 있던 아저씨가 내다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저씨가 지금은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아저씨는 나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훑어보더니 오키 오늘 어디 가노? 이렇게 곱게 차리고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예배당에 가. 예배당에? 하고 나서 아저씨는 잠시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어느 예배당에? 하고 물었습니다. 요 앞에 예배당에 가지 뭐. 응? 요 앞이라니? 이때 안에서 오키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돌아다 보니까 아저씨는 또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겠지요. 네, 원 참으로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그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있겠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눈을 뻔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방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팔 흔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어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더군요.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만 향하여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좌석을 바라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보아 주지도 않고 성이 나서 앉아있고,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기지요.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한번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고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았답니다. 내가 유치원에 입학한 후 처음 얼마 동안은 유치원에 갈 때나 올 때나 외삼촌이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밤을 자고 난 뒤에는 나 혼자서도 넉넉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때이면 어머니가 옆대문, 우리 집에는 대문이 사랑대문과 옆대문 둘이 있어서 어머니는 늘 이 옆대문으로만 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섰다가 내가 다름질 쳐 가면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대문간에 보이지를 않겠지요. 어떻게도 화가 나던지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아마 외할머니 댁에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돌아왔는데 문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 몹시 나쁘게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엄마를 좀 골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대문 밖에서 아이고 애가 원 벌써 왔나?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나는 얼른 신을 벗어 들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벽장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오키야, 오키, 너 여태 안 왔니?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뜰에서 나더니 여태 안 왔군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재미가 나서 혼자 흥흥 웃었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집에서는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할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삼촌 목소리도 들리고, 글쎄 하루 종일 집이라고는 안 떠났다가 오키 유치원 파하고 오면 먹일 과자가 없기에 어머님 댁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동안에 이런 변이 생긴걸 하는 것은 어머니 목소리. 글쎄 유치원에서 벌써 20분 전에 떠났다는데 원 중간에서 하는 것은 외할머니 목소리. 하여튼 내 나가서 돌아다녀 볼 외다 원 그곳이 어딜 갔담 하는 것은 외삼촌의 목소리. 이윽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엇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젠 그만하고 나갈까? 하고도 생각했으나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냈던 안가품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서 나는 그냥 벽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장 안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부지 중에 나는 슬며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잤는지요? 이윽고 잠을 깨어보니 아까 내가 벽장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참 이상스러운 데에 내가 누워있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좁고 덥고 나는 무서운 생각이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 가까운 데서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가 나더니 벽장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나를 안아내렸습니다. 요 망할 거사 하면서 어머니는 내 엉덩이를 대번 때렸습니다. 나는 더욱더 큰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응, 이제 괜찮다. 엄마 여기 있지 않니? 응? 울지 마라,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오키 하나만 바라고 산다. 난 너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 일이 없다. 오키만 있으면 바라고 산다. 오키야, 응? 울지 마라. 응? 울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는 나더러 자꾸 울지 말라고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치지 않고 자꾸자꾸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원 그곳이 도깨비가 들렸단 말인가? 벽장 속엔 왜 숨는담? 하고 앉아있고 외삼촌은 에이 재수매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유치원을 파하고 집으로 오게 된 때 나는 갑자기 어제 벽장 속에 숨었다가 어머니를 몹시 울게 했던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째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무엇을 갖다 드리면 기뻐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유치원 안에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꽃병 생각이 났습니다. 그 꽃병에는 나는 이름도 모르나 곱고 빨간 꽃이 꽂히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개나리도 아니고 진달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꽃은 나도 잘 알고 또 그런 꽃은 벌써 피었다가 져버린 후였습니다. 무슨 서양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꽃을 사랑하는 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꽃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려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 유치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잠깐 어디를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 꽃을 두어 개 얼른 빼들고 다름질쳐 나왔지요. 집에 오니 어머니는 문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퍽 곱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오키야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키야 너 이 꽃 이야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말아라 응?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까닥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꽃이 다 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버리고 꽃만은 찬송가 책갈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소리. 그 풍금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 타나 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낯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안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 6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을 더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앉아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시를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에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금 소리도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풍금에서 일어나시더니 옆에 섰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나를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한박 받는 내 어머니 얼굴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는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훌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오키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오키야, 난 너 하나면 그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오키, 이것 갖다가 엄마 드리렴.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래더니 또 금시에 백직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다 보니 거기에는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흰 종이가 한 장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에 얼굴이 파랬다 빨겠다 하고 그 종이를 든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려서 그 종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도로 넣어 반지그릇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전등만 쳐다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혹시 병이나 나지 않았나 하고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서 무릎에 안기면서 엄마 잘까?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술이 어쩌면 그리도 뜨거운지요. 마치 불에 달군 돌이 볼에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자고 나서 잠이 채 깨지는 않았으나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어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면 어머니의 보드라운 살이 만져지지요. 그러면 다시 나는 잠이 들어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잠은 다 달아나고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은 불은 안 켰지만 어슴푸레하게 밝았습니다. 뜰로 하나 가득한 달빛이 방 안에까지 희미한 밝음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윗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서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 방 바닥에는 흰옷이 한 무더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롱을 반쯤 기대고 자리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눈은 감고 무엇이라고 입술로 소곤소곤 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나 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